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부쩍 더워진 날씨에 시원한 냉면을 찾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냉면값 인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 냉면 전문점의 냉면 평균 가격이 15,0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여름철 서민 음식으로 사랑받아온 냉면이 이제는 어쩌다 즐기는 부담스러운 가격의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5월 1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종로구 세종마을에서 세종대왕 탄신 622돌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역사성 회복을 위해 기념관 건립도 촉구했습니다. 음악 공연과 다양한 문화 강좌가 열리는 노원구의 청춘 카페가 어르신들의 힐링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학로 마로니에 광장이 공연 무대로 바뀝니다. 연극과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노원구 백사마을의 재개발 사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최고 20층 높이의 2,000가구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세종대왕은 622년 전 5월 15일 현재의 종로구 청운효자동과 사직동 일대에서 태어나고 또 자랐습니다. 이 일대 주민들은 10년 전 세종마을로의 선포와 함께 매년 세종탄신 축하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기념관 건립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신하들이 광화문 앞에 모였습니다. 조선의 창업을 찬양하고 국가의 평안과 국군의 번영을 바라는 궁중무용인 복례의 공연을 관람합니다. 창신동 풍물패를 앞세운 어가 행렬이 시작됩니다. 관노비가 막아서면서 신문고 격쟁, 육아휴직을 허락해달라는 민원을 호소합니다. 탈진한 몸으로 혼자서 아이를 돌보느라 고생이 막심하옵니다. 계속해서 그대로 놓아두면 아이와 산모가 함께 목숨을 잃을까 봐 염려되니 사역적인 여종이 아이를 낳거든 그 남편에게 30일의 육아휴직을 허가하도록. 세종대왕이 태어나고 자란 종로구 청운효자동과 사직동을 걸어간 어가 행렬단. 일대를 통칭한 세종마을에 세종마루까지 행진하며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역사책으로만 그냥 외우다시피만 했는데 이렇게 직접 참여해서 마을 곳곳까지 돌아보면서 했기 때문에 좀 더 인상이 깊었고. 마을에선 5월 15일 세종탄신 622도를 기념하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주민들은 세종대왕이 태어난 지역인 만큼 옥인동 경찰청 보안수사대 통합청사 부지에 역사성 회복을 위한 공간인 세종대왕 탄신 기념관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나신 날 세종대왕 숭모 행사를 하려면 적어도 세종대왕이 나신 곳에서 하는 것이 이치에 맞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민들의 생각이고 이곳 주민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종로구 세종마을 가꾸기회는 지난 2011년 세종마을 선포 이후 매년 5월 15일과 10월 9일 한글날 훈민정음 반포식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어르신을 위한 문화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노원구에는 노인만을 위한 청춘 카페가 2곳 있는데요. 어르신들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곤증이 몰려오는 오후 3시. 공릉 청춘 카페에선 한바탕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초대 가수의 구성진 노랫가락에 어깨춤은 절로나고 흥을 참지 못한 어르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숨겨둔 춤 실력을 뽐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과거에는 다 흥이 있고 신나던 사람들이요. 옛날엔 다 한가닥 하던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음악 소리 나오면 과거 청춘 생각이 나라는 게 말 그대로 청춘 카페. 땀을 쏟고 나니 갈증이 몰려옵니다. 시원한 음료로 목을 축이는 어르신들. 아이스 커피 한 잔 값은 시중의 3분의 1 가격도 채 되지 않는 단돈 500원입니다. 오후 되면 가수들 와서 노래 불러주고 찻값 싸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낙원입니다. 여기 낙원이에요. 노원구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청춘 카페가 2곳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중계 근린 공원 내에 노원 실버 카페 1호점이 개관했고
2017년 공릉동에 청춘 카페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커피와 차를 제공하고 간단한 다과로 요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음악 공연은 물론 문화 강좌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는 문화 향유의 기회도 있고요. 다양한 정보 내지는 또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좋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노원구는 청춘 카페가 지역 명소이자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월계동과 중계동에도 청춘 카페 3, 4호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오늘부터 대학로를 대표하는 공연예술축제 디페스타 거리공연축제가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립니다. 거리를 배경으로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지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조아연 기자. 네, 저는 지금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이 무대로 바뀐다고요. 이 축제 내용이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제가 서 있는 이 마로니에 공원 광장 전체가 무대로 바뀝니다. 네. 13회째를 맞이하는 대학로 거리 공연 축제 디페스타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열리는데요. 연극과 뮤지컬, 무용을 비롯해 마인과 국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길의 연작이라는 주제로 4개의 메인 테마 공연이 펼쳐지고요. 이외에도 15편의 초청 공연과 독립예술가들의 상설 공연이 열립니다. 축제 기간 내내 이 모든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조 기자, 다양한 공연이 마련되는 만큼 이 많은 예술가들이 또 함께할 텐데요. 이 주요 공연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축제에는 20개 팀 110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합니다. 이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최 측인 한국소극장협회 관계자를 통해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이 대학로 거리 축제는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저희는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또 극단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거리 공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해서 오픈을 하였고요. 관객들도 이제 시민들이 좀 더 좋은 공연을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광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리를 배경으로 공연을 한다는 게 조금 이색적이기도 한데 주요 공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올해는 메인 테마 공연으로 광장 사랑 그리고 풍경이라는 공연을 준비했어요. 그거는 이제 50명 정도가 되는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3개의 극단이 같이 어떤 협업을 통해서 준비를 한 건데요. 금, 토, 일 3일 동안 진행이 되고 1시간 10분 정도의 공연을 테마로 엮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인형극과 버블 공연, 놀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 따스한 봄 날씨도 만끽하시고 문화생활 즐기시러 대학로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화창한 5월의 봄날 대학로에서 거리예술 공연도 즐기고 추억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학로 거리공연축제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강동구 둔촌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2명이 각각 안면 부상과 경상을 입고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15일 저녁 11시 30분쯤 마포구 서교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안모 씨가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구조대원의 응급처치를 받았고 방화문과 가지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투산 420만 원의 지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거실에서 물통 위에 수중 모터, 프로펠러용 배터리를 충전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정모 씨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아파트 발코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투산 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성북구 기름동의 한 교회와 인근 공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가가 전소되고 교회 외벽과 내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투산
1,500만 원의 치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 일명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10년 만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경관 심의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구역 내 공동주택 용지에 최고 20층 높이로 2,000가구의 분양 아파트가 들어서며 주거지 보전 용지에는 4층 높이 698가구의 임대주택이 지어집니다.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9년 5월 처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매년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성북구 소속의 한 장애인 배드민턴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에는 연습할 장소가 없어 매번 중랑구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성북 장애인 복지관 배드민턴 선수반. 하지만 성북구 소속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 내에선 연습할 곳을 찾지 못해 현재 중랑구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북구 소속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체육관이나 이런 환경적인 좀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성북구 관내에서 좀 체육관을 찾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성북 장애인 복지관에서 불과 1km가 채 안 되는 거리에는 구리 월곡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시설도 좋아 2015년 개관 당시 성북 장애인 체육회를 통해 대관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장애인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대관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대관 같은 거 이제 하려고 할 때 문의를 드려도 그 대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와 관련해 월곡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은 당시 대관 요청이 거절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의문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동시에 와가지고 이제 뭐 일반인하고 장애인 선수하고 왔다 그러면은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배정을 했을 거란 말이죠. 2016년에도 추가로 대관 요청을 진행했지만 남아있는 코트 수가 부족해 한 면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기존의 장기 대관 클럽들이 최소 3면 이상의 코트를 사용했던 거에 비하면 선수반을 운영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한 면의 코트를 배정해 준 것. 결국 최소 2면의 코트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용하고 있는 팀 5개 팀이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용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대관 수요가 더 수요자가 생긴다 그러면은 뭐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 공정하게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추가 대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고. 결국 현재까지 기존 클럽들의 장기 대관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새로운 대관 요청이 들어올 경우 기존 클럽들과 협의를 하거나 추첨을 통한 재선점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건 저도 솔직히 그 전부터 해오던 거라서 그건 모르는데 그거는 추천 형식을 이렇게 조정 많이 해야 되는데 팀이 많이 없어갖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성북구에서 연습할 장소를 찾지 못한 성북 장애인 복지관 배드민턴 선수반. 그나마 중랑구에 있는 체육관을 통해 연습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중랑구 소속의 배드민턴 클럽이 대관 요청을 할 경우 언제든지 자리를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소규모 봉제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데다 낙후된 환경으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구가 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공용재단실을 직접 구축해 운영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작업 의뢰를 받은 패턴을 CAD에 입력합니다. 원단에 배치할 옷의 평면도를 만드는 겁니다. 패턴이 표시된 원단을 정밀 재단 공정인 캠에 옮겨 작업합니다. 모든 과정을 자동 설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수작업에 비해 시간 단축은 물론 품질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직접 구축해 운영에 나섰는데 모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비용 부담을 없앴습니다. 단가가 높아지니까 이것도 높아져야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계를 갖다 놓으면서 첨단 기술을 갖다 놓으면서 더 퀄리티가 높아지고 단가가 줄어들 수 있고 이런 편리성이 있어가지고.
3년 전 설립된 중구 패션 의류 지원센터에 신당동 이전에 발맞춰 운영을 시작한 공용재단실. 모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비 구입과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구에 있는 2천여 개의 의류, 패션 업계는 물론 일감을 맡기는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단을 해드리는 최소 수량이 10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들은 소량 주문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 작은 수량을 재단을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물량을 그 재단을 대신 처리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구는 공용재단실 운영이 시작됨에 따라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당동 메이커스 파크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근로자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내일 채움 공제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구로구가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체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명 구로형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엄종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구로형 청년 내일 채움 공제가 출시됐습니다. 기존과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 부담의 일부를 구로구가 지원하는 것.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 또는 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또 기업의 인력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년 근로자 본인이 30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적립해 2년 후 1,6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돌려주는 쉽게 말해 공동적금 제도입니다. 구로형 모델 시행으로 구청은 기업은 4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률을 높이고 또 정규직 채용도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문제는 가입하는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저희가 기업에서 상당한 애로를 덜어놨기 때문에 기업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구로 지역 내 기업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억 3,800만 원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최근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가구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학대와 유기 역시 사라질 줄 모르는데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 고양이와 개의 경우 더 이상 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처럼 생활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강동구는 동물 권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보급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엔 전국 최초로 유기동물 입양 카페를 만들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또 주인과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서 떨어진 유실견들을 구조해서 보호를 하고 있으며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은 타 자치구로 전파됐습니다. 중랑구도 최근 동물복지팀을 신설하고 동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봐서 그 인식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패티켓 교육이나 동물 보호 교육 그런 게 계속 꾸준히 추진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와 유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를 중심으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동물복지 정책의 명암을 짚어보는 심층 취재 쌍심지,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 동물복지편은 오는 21일 저녁 7시 30분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에서 방송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화입니다. 중구는 도심 공동화에 시달리는 명동 중심 업무지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간 중심의 도시재생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구는 서울시와 사회혁신기업 등과 명동타운 매니지먼트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타운 매니지먼트는 도시관리를 행정기관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도시재생 모델로 공인받은 민간 조직이 공공공간을 포함한 지역관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중구는 지난 2017년 서울시와 함께 무교와 다동 일대를 대상으로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 시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성북구가 264 탄생 115주년을 기념해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264의 유일한 혈육인 이옥비 씨와 대담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고 264의 삶을 재조명할 시 콘서트와 항일 유적 전문가의 강연이 진행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오는 18일 오후 7시부터 성북 천합 분수마루에서 열립니다. 민족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264는 1939년부터 성북구의 터를 잡고 청포도와 절정 등을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어 불편이 컸던 서대문구 독립문 영천시장 입구에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주차장은 시장 입구에 위치한 독립문 어린이공원 부지에 들어서며 지하 2층으로 117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영천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공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업비 1,566억 원은 국비와 시비로 충당됩니다. 서대문구는 올해 설계 용역을 거쳐 빠르면 내년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동구가 이달 28일까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공공서비스와 환경정비 등으로 강동구에서 진행하는 30여 개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 150명을 모집하는 이번 사업엔 만 18세 이상 실업자와 행정기관에 등록된 일용근로자, 노숙인 등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합산 재산이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올 7월 1일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근무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강동구청과 홈페이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오늘도 한낮엔 30도에 달하는 여름 더위가 계속됩니다. 벚꽃이 지난 도심 속 풍경은 요즘 노란 유채꽃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데요. 한강과 중랑천 등지에서도 쉽게 유채꽃밭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채꽃의 꽃말, 바로 쾌활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